내일은 본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뉴저지에서 7명의 한인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지난 금요일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을 위한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 미국 국적 포기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 말까지 3,200명을 넘었습니다. 뉴욕주 당국이 추가 유예기간 없이 내일 업계의 임금 채권 규정 단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모든 시민들의 의료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Take Care 뉴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일은 본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뉴저지에서 7명의 한인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과 시원에 도전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 후보는 모두 7명입니다. 에섹스와 모리스 카운티 내 14개 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뉴저지주 하원 27선거구에 공화당의 임원규 후보가 나서 초선에 도전합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의 시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박명근 후보와 민주당 엘렌박 후보가 나서 한인 후보들끼리 맞대결을 펼치고 있어 한인 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포트리에서는 공화당의 마가렛 한 후보가 시원 후보로 나서 초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클로스터에서는 제니정 민주당 후보가 초선에 도전하고 팰리세이즈팍 이종철 시원 후보와 리치필드 데니슨 심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본선거는 3일인 내일 오전 6시부터 뉴저지 각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선거 결과는 같은 날인 오후 11시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지난 금요일 뉴욕 플러싱에서 제35회 기금모금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인회는 만찬에서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을 위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내년 2월 13일 열리는 플러싱 설 퍼레이드와 플러싱에 추진 중인 코리안타운 플라자 조성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인회 유재봉 회장은 현재 뉴욕시와 플라자 조성에 대한 모든 협의를 끝내고 커뮤니티 보드 7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플라자가 완성되면 갈 곳 없는 노인들과 한인들의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실공히 퀸즈에서 우리 한인들의 그 중심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플라자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퀸즈 한인의 입장입니다. 플라자는 플러싱 155 스트리트과 노던 블러버드에 있는 레너드 스퀘어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몇몇 주민들과 지역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플라자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뉴욕시 교통국과 코리아 플라자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오는 5일 오후 6시부터 159 스트리트에 위치한 KCS 강당에서 열고 플라자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올해 미국 국적 포기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 말까지 3,200명을 넘었습니다. 해외 자산 신고 강화 등의 영향으로 국적 포기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재무부는 지난 3분기 동안 총 1,426명이 미국 국적을 포기했고 9월 말 기준 미국 국적 포기자는 3,22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국적 포기자는 3,415명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N머니 등 주요 매체들은 국세청이 최근 몇 년간 미국인의 해외 자산 신고 단속을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 등을 마련하면서 국적 포기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RS는 국외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도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과 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세정보 자동 교환 협정이 시행되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과 IRS 간의 정보 교류로 단속이 더욱 강화된 것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머니는 해외에 많은 자산을 둔 부자들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국적 포기 이전에 해외 자산 은닉 사실이 추후라도 밝혀질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업계를 상대로 한 임금 채권 규정, 그동안 유예기간 내 사야 한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지난 6일 유예기한이 끝났습니다.
뉴욕주는 추가 유예 기간 없이 임금 채권 규정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 사무실은 임금 채권 구입 유예 기한이었던 지난 6일 이후부터 태스크포스 팀의 전반적인 단속 사항에 임금 채권 구입 여부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 채권 구입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소들에게는 첫 적발 시 $500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적발 시 $2,500의 벌금 부과와 영업 중지 및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정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금 채권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은 임금 채권 신청 대비 승인율이 98%에 달한다며 일부에서 임금 채권을 구입할 채권 회사가 없다고 제기하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임금 채권 구입 지원서는 총 3,074건이 접수됐고 이 중 2,835건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폰소 데이빗 뉴욕 주지사 법률고문은 만일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거나 자산이 부족해 임금 채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뉴욕주 태스크포스나 노동국, 재정국과 주지사 사무실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 대한 지난 8월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가 드블라지오 시장의 재선에 반대했는데요. 이번에도 뉴욕 시민들의 평가가 냉담합니다. 뉴욕시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드블라지오 시장 체제 이후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고 대답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교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뉴욕시 유권자 1,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3%는 드블라지오 시장 집권 이후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더 좋아졌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2%는 큰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1%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홈리스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69%는 시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대답했고 58%는 시장과 뉴욕시 경찰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가 Take Care 뉴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소득 수준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의 의료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리 바셋 뉴욕시 보건국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부처와 종교기관, 기업체와 커뮤니티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Take Care 뉴욕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소득 수준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의 의료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세부적 계획들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캠페인은 아동 건강과 주민 건강, 보건 환경, 의료시설 접근 등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진행됩니다. 아동 건강 분야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전문 의료시설을 늘리고 사망률과 저소득층 10대 출산율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민 건강 분야에서는 저소득층계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생활환경 평등화를 실시하고 공기 오염도를 낮추는 방법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비만율과 과당 소비율, 염분 섭취량을 낮추는 캠페인을 실시해 보건 환경의 질을 높이고 모든 계층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신건강 클리닉 시설을 늘리거나 소수계 인종들과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의료시설의 접근성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교량 쇼핑을 막고 교통량을 분산시키자는 맨하튼 교통 혼잡세 부과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혼잡세 부과 방안에 대한 정치인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지미 벤 브레이머 시의원은 교통 혼잡세 부과 방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19명의 진보 성향 시의원들로 구성된 진보 코커스 소속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도 29일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마가렛 의원과 도노반 리차드 시의원 등 총 14명이 포함됐습니다. 혼잡세 부과 방안은 뉴욕시 교통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시민 캠페인 무브 뉴욕이 처음 제안했습니다. 현재 무료 통행을 하고 있는 퀸즈보로와 윌리엄스버그, 브루클린, 맨하튼 브릿지 등 이스트리버 4개 교량에 통행료를 부과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대신 와이스톤과 스로스넥 브릿지 등 현행 유료 교량의 통행료는 최대 48%까지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원들은 혼잡세 부과는 차량이 몰리는 맨하튼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퀸즈 등 모든 보로 주민들에게 평등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예산 충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퍼세이크와 버겐, 허드슨 이 3개 카운티를 잇는 기차 노선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이미 화물 열차의 선로가 있는 만큼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대중교통 부족난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부터 시작될 연방의회의 교통지원금 심의에 북부 뉴저지 기차 노선 신설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스크렐 의원은 이들 지역 주민은 대중교통시설이 부족해 매일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기차 노선은 퍼세이 카운티 호순을 종착역으로 패터슨, 엘로무드 파크, 세르브룩, 로셸 파크, 메이우드, 해켄색, 보고타, 리츠필드 파크, 리츠필드를 거쳐 경전철역이 있는 놀스버겐까지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현재 화물열차가 다니는 선로가 있고 1960년대까지는 여객열차가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기존 선로를 활용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빈센트 프리에토 주 하원 의장은 북부 뉴저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차 노선 신설은 버겐 카운티 경전철 연장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추진됩니다. 뉴욕시는 올해 초 학교 내 정학률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훈육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이나 신고에 의존하기보다는 관련 당사자들의 갈등 치유에 중점을 두는 건데요. 그 효과로 올해 뉴욕시 정학생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30일 2014-15학년도 뉴욕시 내 초중 고등학생의 정학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정학을 당한 학생은 총 44,6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14학년도 53,000명보다 약 17%가량 줄었고 2011-12학년도 정학생 수 69,643명과 비교해서는 36%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2014-15학년도 학교 내 체포와 경고장 발부 건수 역시 각각 27%, 15% 줄었습니다. 인종별로는 2014-15학년도 정학생 중 흑인이 23,06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히스패닉계가 15,9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인은 3,306명, 아시아는 1,687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빌 브렌튼 뉴욕시경국장은 체포 건수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 학교 내 안전을 유지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도 올해 불필요한 정학 조치를 막기 위해 학교 내 훈육 규정을 개편하고 교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테니스. 활동량이 많아 다소 힘들지만 여러 명이서 어울리다 보면 시간이 훌쩍 흐르는데요. 65살을 넘긴 나이에도 테니스를 즐기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김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타운의 한 테니스 코트. 라켓을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코트에 하나 둘 모여듭니다. 65살 이상의 시니어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샤또 골든 시니어 테니스 클럽. 65살부터 86살까지 47명의 노인들이 모여 매주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올해 80살로 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정갑 할아버지는 매주 테니스 코트에 나와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테니스라는 게 그 나이가 제한가 있지 않고 나이가 많아도 항상 즐겁게 나와서 놀 수 있고 또 나와서 놀면은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테니스는 생각보다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물론 근력 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테니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다는 그 선입관이 있는데 또 시니어 분들은 그게 맞도록 오랫동안 사실은 테니스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랜 경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 몸에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 2명씩 한 팀을 이뤄 복식 경기를 하다 보면 지루할 틈도 없습니다. 이 운동이 굉장히 뭐랄까 재미있어요. 예. 그리고 뜨고 나면은 그 땀이 그냥 비오듯이 나서 그 건강에 그 노폐물을 다 빼내고 이러니까는 몸이 그냥 화끈하고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건강하면서 저는 뭐랄까 기분도 해피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건강도 지키고 테니스는 자칫 적적할 수 있는 인생 황혼기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65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젊은 층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테니스를 치는 모습에서 노인들의 건강 유지 비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내전으로 식량난이 극심해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야생 고양이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잡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지만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낚시채와 막대기를 든 한 무리의 청년들이 사냥에 나섭니다. 강을 건너 숲에 이르자 이들의 시야에 곧 목표물이 포착됩니다. 구석으로 몰아넣고 그물로 생포하는 데 성공. 그런데 사냥에 성공한 목표물은 다름 아닌 고양이였습니다. Les chats qui sont nos protecteurs sont les chats qui vivent avec nous dans nos maisons. Mais les chats qui vivent en brousse, les chats sauvages, pourquoi les garder? 청년들은 잡은 고양이로 만찬을 벌일 준비를 합니다. 모닥불에 고양이 털을 그을려 없앤 다음 닭을 손질하듯 조각조각 자릅니다. 냄비에 고기와 양파 등 채소와 향신료를 넣어 푹 끓이고 나서 양념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완성된 요리를 접시에 담으니 꽤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내전으로 육류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생활도 어렵다 보니 가난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야생 고양이는 잡아먹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떤 병에 걸렸을지 모를 고양이를 잡아먹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더구나 맨손으로 도축하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균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Alors quand ils abattent, ils éviscèrent, ils touchent cette viande à main nue. Quel risque ils courent? Ils touchent même les cerveaux. 고양이를 잡을 때 마취제를 쓰기도 하는데 마취제가 과다하게 들어간 고양이 고기를 먹고 사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을 손쉽게 해결할 공짜 고기의 유혹에 젊은이들은 오늘도 고양이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오전 10시 30분쯤 맨하튼 한인타운 인근의 빌딩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부 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인부 1명은 잔해 더미에 깔린 뒤 같은 날 오후 2시쯤 구조됐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소방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31일 콜로라도주에서 또다시 묻지마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범인도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살당했습니다. 다수의 목격자들은 범인이 매우 침착하게 피해자들을 정조준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범인은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청소년에게 총을 쏘고 왜 쏘느냐는 질문에도 3차례나 총을 더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검찰이 처방전 없이 불법 컬러 컨택트 렌즈를 판매하던 한인 6명 등 10개 업체들을 기소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할로윈을 앞두고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컬러 컨택트 렌즈를 불법으로 소매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주가 판매한 컨택트 렌즈는 심할 경우 실명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제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할로윈 데이인 31일 오후 4시 50분쯤 브롱스 모리스팍 애비뉴에서 중심을 잃은 차량이 속력을 내며 길을 걷던 일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5살 행인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24살, 10살 소녀 등 3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발작 또는 긴급 의료 상황을 일으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은 따뜻하지만 구름이 많고 밤에는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